동물 감정론이에요. 감정론이고 여기다 써버릴까? 여기 이제 기억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니은이에요. 그리고 여기 비판하는 이 정리해 놓은 마지막 부분이 디귿이야, 디귿. 오케이? 자, 그래서 자, 고통에다가 동그라미 딱 할게요. 칠판 보시고. 고통 계산한다, 안 한다? 계산해요. 쾌락도 계산하고, 고통도 계산하고, 총량 따져가지고 큰 쪽으로 선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 고통이 크기 때문에 그 포식 방지 우리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쾌락이 클 때 그걸 하는 건데. 그래서 하여튼 무시해도 된다. X. 계산하죠. 고통 계산합니다. 자, 2번 갑니다. 자, 니은에서는 인간이 동물에 대해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도덕행위자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본다라고 했어요. 니은 보니까 권리론이라고 했죠. 권리론. 자, 7번 보시고 뭐가 중요했지? 능력이 있냐 없냐를 따져보는 거였잖아요. 맞죠? 그래서 도덕행위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2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선지로 이제 내려가시면요. 자, 이게 왼쪽에 있는 그 문장 하나를 놓고 문제를 만든 거거든요. 자, 왼쪽 문장 가볼게요. 그 바로 문제 왼쪽에 있는 거요. 거기 보시면은 인간의 육식이나 실험 등이라고 시작하는 이 문장이 있죠. 이 문장을 보시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의 육식이나 실험 등이 잘못된 거라면, 틀린 거라면, 자, 왼쪽 보세요. 문제 왼쪽에 나와 있는 거. 이 문단의 5번째 줄입니다. 이 문단 5번째 줄에 인간의 육식이나 실험 등이 고통 유발이나 권리 침해 때문에 그르다면, 잘못됐다면 야생 동물의 포식이 피식동물의 고통을 유발하거나 그 권리를 침해하는 것 또한 그러다고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이렇게 가정하고 전제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틀린 말을 전제로 깔아놨기 때문에 다 이제 거꾸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의 육식이나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다면 이라고 했어요. 그러다면은 뭐예요? 그러다고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전제가 뭐예요? 그러지 않거든요, 사실. 여러분, 육식이 그런 겁니까? 아니죠. 육식하지 말아야 돼요? 다 채식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러지 않다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입장이냐 했더니 디귿의 입장이죠. 이 문단에 이제 전제로 삼고 있는 거거든요. 이 디귿이 이 문단에서 정리가 1차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식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피식동물의 고통 유발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생동물의 포식은 그러지 않다. 그러니까 육식은 그러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고쳐야겠어? 3번 고쳐봐. 어떻게 고쳐야 돼? 육식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야생동물의 포식도 그러지 않다. 둘 다 그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고쳐야 되고요. 이제 4번 선지로 이제 내려가 봅니다. 4번 선지. 4번 선지 가시면은 포식금지 의무가 있다고 본다라고 했는데 기억과 니은 모두 포식금지 의무 없다라는 것에 근거를 이렇게 놓고 있거든요. 포식금지 의무 없다. 왜요? 기억은 야 고통이 더 크니까 그 행위를 하면 안 되지. 하지 말자는 얘기야. 그 다음에 능력이 안 되니까 그 의무를 지울 수가 없지.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있다고 본다 X, 다 없다고 본다 라고 해야죠. 기억도 니은도.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다시 재반론을 하고 있는 거죠. 디귿 입장에서. 자, 5번 갑니다. 5번은 자, 생명공동체의 안정성 파괴, 생명공동체의 안정성 파괴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자, 이걸 언급한 게 있고 언급하지 않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단을 보시면 마지막 문장에서 바로 앞문장 갔을 때 디귿과 관련된 표현이 나오죠. 이 문단이 디귿 관점 정리한 문단이니까 이 문단 마지막 문장에 바로 앞문장 가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자, 자연 질서를 깨뜨리기 때문에 이런 표현 나오죠. 이 문단 밑에서 4번째, 5번째 줄 가보세요. 가보면은 자 보세요. 자연 질서에다가 동그라미 딱 켜볼 수 있죠. 지문 속에 있는 특정 단어 자연 질서가 선지에 그쵸? 살짝 수정돼서 나오고 있죠. 선지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공동체, 생명 공동체의 안정성,
이란 말로 바뀌어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결을 해서 보시면 자연 질서, 안정성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디귿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억은 그 얘기가 없습니다. X 이렇게 이제 디귿만 맞고 기억은 틀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내려갑니다. 5번이에요. 자, 5번 보시면은 기억하고 리을까지가 다 나와 있는데 일단 산문단을 먼저 볼까요? 산문단. 공리주의에 따르면 이라고 했으니까 칠판 보시고 공리주의는 첫 번째 비교쌍이야? 두 번째 비교쌍이야? 첫 번째 비교쌍 공리주의잖아요. 그래서 공리주의 말하는 산문단을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포식동물의 제거로 늘어날 쾌락의 총량이 고통의 총량보다 커지면 이라고 했어. 쾌락이 커요? 고통이 커요? 쾌락이 크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는 거죠. 쾌락이 크면. 그래서 포식동물을 제거할 것이다. 제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돼야 안 돼요? 포식동물 제거. 돼지 새끼를 없애는 거야. 왜? 더 이상 포식 못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성립되려면은 쾌락이 크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걔가 그렇게 얘기했느냐가 아니라 이 논리 구조상 그렇다고. 그러니까 공리주의의 논리를 따르면은 쾌락이 더 크다 그러면은 쾌락이 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포식동물 제거 의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논리 구조상. 자, 기억 맞고요. 리을 먼저 갖다 돌아올게요. 리을. 의무론이라고 했으니까 칠판 보시고 의무론은 1 비교쌍이야? 2 비교쌍이야? 비교쌍 두 번째 의무론이에요. 그래서 의무론은 비교쌍 두 번째 가셔야 되는 거고 사문단을 보셔야 되겠죠. 3문단 지나서 4문단. 자, 동물을 대하는 인간 행동의 올바름, 그름 등은 자 뭐라고? 결과가 아닌 행동 그 자체의 성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죠. 행동 그 자체의 밑줄을 딱 그어보시면 그러니까 요거 뭐라고 그랬어? 행동 그 자체가 의무론에서는 중요한 행동 기준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라는 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체크하면 되겠죠. 기억 리을은 맞는 말이고요. 자, 니은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공리주의. 자, 공리주의는 효용이 중요해. 쾌락이 큰 쪽으로 움직일 거야. 동물에 대한 윤리적 대우의 범위는 야생에 개입할 수 있는 인간의 기술 발전 수준에 반비례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관련 문장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4문단 몇 번째? 두 번째 문장 가볼게요. 4문단 두 번째 문장 가보겠습니다. 4문단 두 번째 문장. 자, 왼쪽으로 가셔서 4문단 두 번째 문장, 이 문장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술 발전해요. 그래서 자, 이 문장 찾으면은 기술이 발전합니다.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은 그럴수록 그것으로 인해서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포식에 대한 인간의 개입이 더 뭐라고요? 개입이 더 수월해질 수 있고 쉬워질 수 있고 다시 그로 인해서 자, 기대할 수 있는 쾌락의 총량이 뭐라고요? 실제로 어떻게 돼? 더 커진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비례야 반비례야? 비례가 되는 거죠. 기술 발전하면은 쾌락도 커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디귿의 입장에서 반대되는 비판해야 되는 대상인 공리주의 논리를 통해서 상대방을 지금 까고 있는 거거든요. 공리주의의 논리 체계는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건 공리주의자들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가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지금 비판하는 건데 니은으로 다시 돌아와. 그러니까 공리주의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논리에 따르면 동물에 대한 윤리적 대우의 범위는 얼마나 윤리적으로 대할 거냐, 누구까지, 어디까지 야생에 개입할 수 있는 인간의 기술, 이 발전 수준에 반비례한다라고 했는데 체크해봐. 기술이 발전하면은 자, 개입할 수 있는 것 늘어나 줄어들어? 늘어나잖아요. CCTV 이상의 기술이 발전을 해서 더 개입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비례야 반비례야? 비례가 되는 거야. 방금 그 문장처럼. 이해되시죠? 그 다음 디귿. 의무론에 따르면 인간에게 피식동물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자, 인간은 반드시 그렇게 할 의무가 있다. 의무 동그라미, 능력 동그라미 이렇게 화살표 연결. 그러면 디귿이 맞아 보이거든요. 평상시에 이제 문장 분석 연습이 충분히 돼 있는 친구들은 한빈님? 문장 분석 연습이 충분히 돼 있는 친구들은 여기에 절대 속지 않습니다. 전제가 들어가 있죠.
이 전제 안에 또 다른 전제가 있습니다.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피식동물을 피식하고 쓰러지는 피식동물을 구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틀렸죠. 구출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하면은 기술적 능력 혹은 물리적 능력인 거죠. 맞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었죠? 조절하는 능력이야. 그러니까 칼을 들까 말까. 배고파. 사흘을 굶었어. 칼을 들까 말까. 조절하는 능력이었거든요. 이해되시죠? 조절하는 능력이야. 그리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구출할 수 있는 능력은 단순히 이제 뭐야? 아까 사례 나온 거 보면은 뭐 사슴을 먹으려고 하는 사자를 막을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서 얘기한 건 뭐야? 내가 참을 수 있냐? 배고픈데 참을 수 있냐?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야, X. 이해되셨죠? 자, 다음 이제 6번으로 갑니다. 문제점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는데 지문으로 가봐. 지문으로 가면은 오른쪽 위로 가서 앞뒤를 보시고요. 자, 문제점은 누구의 문제점이야? 의무론 포함 동원된 동물 권리론 칠판 보시고 2번의 문제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는 어디를 봐야 돼? 이 비판하고 있는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논리, 요 문장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요 문장, 요거를 지금 비판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죠? 권리론을 비판하는 거야. 이게 문제가 있어. 그 문제점은 뭐야? 초점이 틀렸어, 임마. 포식자한테 이 조절 능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사람이 그 포식자를 말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문제점 뒤에 나와 있는 대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초점은 뭐야? 우리가 그걸 그만두게 할 의무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사자가 그만둬야 할 의무가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주체가 누구야? 인간. 그걸 얘기하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몇 번?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1번. 오케이? 도덕 수동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로부터 도덕 행위자에게도 도덕 수동자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단정했다. 자, 한번 밑줄 볼게요. 도덕 행위자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단정한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초점을 어디에 맞춘 게 잘못이야? 도덕 수동자한테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죠. 사자한테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다라는 얘기하고 있어요.